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국회의원 및 내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해주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제 남편은 네, 사채 운이 없을 때 살아가셨어요. 제가 남편이 들어가시고 웃기를 끊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제가 이 세상에 정의는 없다 생각하고 인터넷에서 정의라는 단어를 쳐봤거든요. 근데 정의로운 사람들이 엄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유튜브로 이은택 대표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런 분도 살아서 저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나도 끝까지 살아서 내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영화에서 우리 대표님이 북에 있는 친구들한테 편지를 못 보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저한테 용기를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파가 뭐 냉정하고 차갑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뭐 기득권이라서 막 자기들만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참 감동을 주고 가슴 따뜻한, 그리고 실제로 가슴이 따뜻해야 우파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좌파들은 뭐 자기들이 어떤 뭐 그걸 위해서 사람 뭐 그냥 쉬게 하고 지금도 지금 국회에서 난리 치셔가지고 의원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의원님도 마셨고요. 근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의원님 말씀 듣고 보내드리고 가는 걸로 할게요. 이 영화의 공동 감독을 맡으신 이용남 교수님, 그리고 음정현 감독, 두 공동 감독 감사드리겠습니다. 음정현 감독은 여러분들 이승만 TV 좋아하시죠? 이승만 TV PD십니다. PD시고 이용남 교수님의 제자세요. 제자에서 교수와 제자가 합작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은택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문화라는 게 이렇습니다. 문화라는 게 이래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감성이라든가 이런 걸 딱딱하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딱 들어올 수 있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라고 보는 거고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문화를 도외시하다 보니까 차갑게 냉정하게 이렇게 보였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화운동을 하는 거고 우파가 멋있고 너희들보다 더 인간적이고 또 그것이 결국에 대한민국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용하기에는 힘들게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점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저희들이 세 번째 행동이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세 번째 행동이고 근데 오늘이 그래도 의원님의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거 의원님들의 신청을 부탁을 이렇게 잘 골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 두 번은 실패했는데 이번에 의원님에서 좋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없어서 다른 의원님들을 떠나는데 이번에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 막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바로 흔쾌하게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성사된 거거든요. 의원님께 가져가라고 감사드리고요. 시내 토크쇼니까 영화를 통해서 북한 강제 복수 문제도 우리가 뭐 열망받지 말고 차분히 다시 한 번 더 감성적으로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그전에는 막 투쟁의 현장에서만 싸우시다가 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보시고 난 소감을 통해서 이 강제 복수이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느끼시는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토크를 가려는데 의원님이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투쟁 현장으로 나가셔야 되니까 가시기 전까지 최대한 감성 쩔어드리게 만들어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영화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저는 처음에 그래도 이 뭐 작당들이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총 쏘고 막 그런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혼자 나와서 이게 영화가 되네요, 그죠? 나는 그 인민군들 언제 나오나 계속 기다렸는데 안 나오고 끝까지 안 나오고도 영화가 되고 그래도 할 얘기 다 하고 그랬는데 제가 느끼는 소감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최고 흥행하고 있는 영화가 뭐죠? 밖에서 겨울왕국 2 그거 제작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뭐 애니메이션인데 뭐 요새 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는데 뭐 몇 사람이 모여서 하면 한 20억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30억 좀 더. 예? 2억 달러. 2천억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게요. 네, 그러니까 그 애들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와서 그걸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작당들 장마 이거는 그거에 아마 1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할 지금 상황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문화투쟁은 애국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애국심은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로 충분한데 다 온 국민이 이렇게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도 않았어요. 아무 생각 없는 그냥 그 선동에 다 넘어가 있는 이런 국민들한테 툭 던져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좀 아닌데? 이렇게까지 되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다 같이 힘을 좀 내야 되겠어요. 1000분의 1을 가지고 영화를 하려니까 안 되겠어요. 100분의 1은 해야 그 겨울왕국의 10분의 1, 20분의 1은 정말 보게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말. 그래도 역시 전 정말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정말 연말에 귀한 바쁜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셨는데 제가 뭐 그냥 무슨 조직을 동원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네. 이제 정신도 없고 막 그래서 저 SNS에다가 포스터 한 장 이렇게 올려서 영화 보러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한 분 한 분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여러분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이게 지금 빼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안을 더불어당 이것들이 예산안을 그냥 올려서 통과를 시키려고 한답니다. 아니 이런 예산을 국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제1야당한테는 보여주지도 않고 협상하는 척하면서 우리가 뭐 2조인가 뭐 3조는 최소한 깎아야 된다고 했더니 그래 우리가 2조 얼마 깎을 테니까 본회의 엽시다. 어디를 어떻게 깎는 것도 안 보여주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3년 전에 우리 당이 사실상 일당이었습니다. 한석이 모자랐죠? 근데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몇 명이. 사실상 일당이나 마찬가지였는데도 지금 이런 꼴이 돼 있습니다. 내년 총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기 있는 분들 정말 나가시면서 주먹 불끈 쥐고 가셔야 돼요. 이 전쟁터에서 좀 더 이런 얘기 못 나누고 가서 어떻게든지 머릿수 채워서 막아야 되니까 먼저 좀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힘내십시오. 오늘 제가 힘든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약속을 지키고 가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부모님 가셨고요. 진짜 주인공들은 이분들이세요, 여러분. 그냥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2천억, 그러니까 2억 달러면 2,400억 정도가 되잖아요. 1,000배도 아닙니다. 한 몇천 배 정도의 차이로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사명감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었고, 항상 이제 우파 쪽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문화 전쟁을 통해서 문화판이 99.9%가 좌로 넘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녀들의 가슴이나 심장을 이미 저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반 대중들의 마인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도 또 다른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판에서 국회에서 투쟁을 하지만 저희 문화로서 투쟁을 하고, 저기 이은택 대표님은 아스팔트에 투쟁을 하고, 각자의 역할에서 투쟁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시너지로 뭉칠 수 있는 때 감동이 배가 되고 여러분들한테 기운도 되고 힘도 되고 위로도 되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싸우기보다 좀 지친 여러분들을 위한 위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일단 저기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은택 대표님이 이 영화 출연하면서 느꼈던 소감, 그리고 지금 그 강제 북송 문제 보면서 탈북자들 각오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절박한 심정이 있으실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화 찍으면서 영화 출연하고 나서 소감. 예, 저는 참 이제 제가 이런 그 정말 깊은 영화에 제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고, 참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조희재 감독님이나 이제 이용남 교수님한테 아마 저를 추천해 줬는지, 감독님이 이제 아마 저를 이쁘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 어떻게 제가 출연하게 됐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찍는 과정에 여기에는 어떤 그 준비라는 게 사실은 없었고요. 아까 김진태 의원님도 소망하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는 비용으로 정말 몇십 명이 제주도에 가서 비를 맞으면서 참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런 영화에 또 나온 것만큼 정말 쪽팔리지 않게 앞으로도 열심히 끝까지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에 영화 출연하실 분위기인데요, 지금 보면. 누구 맘대로. 농담이고요. 이 영화 장르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유 감성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셨던 다큐멘터리랑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한 스타일일 겁니다. 다큐멘터리 이렇게 만드는 게. 근데 확 오잖아요. 사람의 진심도 오고, 그 자연 풍광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풍부하게 감정들이 더 쉽게 유입이 되시죠. 그 장르를 만드시는 분이 이용남 교수님이시고, 저희 문화전쟁에서 저야 막 좌충우돌 머리 받고 다니는 놈인데 굉장히 냉철한 이성으로 또 이제 정확한 판단으로 저를 저랑 같이 해서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화 말고도 기존에 이제 뭐 김한나 선생님 같은 모시고 해서 지금 자유우파 쪽의 분들을 모시고 이런 다큐멘터리 지금 계속 시리즈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다짐 같은 걸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마를 공동 감독한 이용남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계기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거창한 어떤 계기가 있을 거 만들 걸 그랬습니다. 그걸 못 만들어놔서 사실 계기라고 하는 것은 제작비 문제였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장마 같은 영화는 그나마 좀 수월했습니다. 제작비가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파 영화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를 할지라도 평균 제작비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돈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3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면 완성도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자유감상 다큐라는 이제 스타일이 나왔고요. 그런 영화에 이제 이 장마란 영화 11번째 이제 영화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뿌듯한 건 그래도 1억 5천에서 2억 평균 제작비의 자파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보다는 정말 이 영화가 더 수준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작업을 하면서 좀 뿌듯했다고 할까요? 뿌듯한 점이 두 가지였었네요. 하나는 9년 전에 만났던 제자입니다. 9년 전에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제자가 이번 영화 제작을 통해서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닌 동지가 됐다는 거. 예. 9년 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언젠가 한번 영화 같이 해보자라고 넌지시 그냥 술자리에서 했던 이 스승과 제자의 어떤 이야기가 현실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뿌듯했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은택 대표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사실 이 영화의 실질적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그 아스팔트 위에서 하나의 어떤 점이 되려고 하시고 하나의 어떤 등불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좀 상징적으로 담아서 이은택 대표님을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에도 지금 현재도 이 아주 뜨거운 그리고 또 차가운 그 아스팔트 위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던 것은 이 영화는 이은택 대표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그 위에 계시는 그곳에서 목소리를 내시고 계시는 그 모든 분들의 영화라는 것 자체를 적어도 이렇게 국회의원 회관에서 상상도 못했던 분들의 이 관객분들을 이렇게 마주하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고맙습니다. 적은 제작비에도 이 영화가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이은택 대표님이 말씀 잘하시잖아요. 재밌게 이야기에 힘이 있고 막 웃겼다가 울렸다가 막 여러분들의 뒤를 간지럽게 만드는 재주가 탁월하신데 교수님도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제주도 갔을 때 두 분이서 큐이 정말 잘 맞았어요. 꼬이지 않게 정확하게 전달되면서. 근데 저희들이랑 같이 하나가 되셔서 이은택 대표님이 정말 자기가 직접 운전도 하고 스태프들이 피곤하면 하면서 그냥 거의 뭐 스태프처럼 같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작품이 좋은 작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음정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승만 TV의 PD로 여러분들이 이승만 학당에서 보는 모든 영상들을 다 만드는 친구고 부역자들 저하고는 부역자들 원의 조감독을 해서 만난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정말 고생만 하다가 지금 이제 감독이 됐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잘 안 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친구인데 교수님의 지도도 있지만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입봉을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이번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예. 처음에는 제가 그 대표님의 인터뷰를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좀 늦어지기도 그러는데 그때마다 이제 교수님이 옆에서 많이 잘 잡아주셔서 편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편집 막바지에 저희가 11월 9일을 이제 영화제가 있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와중에 이제 목송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지금 이제 편집하면서 또 직접 듣고 편집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북송 당하신 분들 그 겪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린 나이에서 너무 뻔한 멘트 말고 젊은 친구니까 앞으로 나는 비전을 좀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게
재밌는 영화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나. 다음에는 주연배우 이은택 씨 써야 될 것 같아요. 저 예산으로 재미있는 걸 뽑아내려면 이은택 씨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은택 대표의 차기작 주연작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늘상 그러지만 질문이 있지 면세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던져주고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랑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얘기를 들릴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능한 질문 그리고 영화에 관한 질문과 뭐 이은택 대표에 대한 질문 영화 속에서는 거의 다 나왔지만 더 궁금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21세기 또 이제 영상으로 그 문화를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영화에 관련된 거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들고 연락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이 영화는 일반 극장 같은 데서는 상영을 할 수가 없나요? 더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언제 또 다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영화진흥위원회에 지금 이 영화가 독립영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심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아마 1월 초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왜 독립영화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일반 영화관에다가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배급사가 있으면 그 배급사를 통해서 홍보, 마케팅 관련 모든 일반 영화관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저예산 영화를 얘기하기도 좀 뭐한 초저예산 같은 영화들 같은 경우는 독립영화 인정을 받게 되면 예술영화관이라고 좀 전국에 한 36군데 정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CGV 아트하우스에서만 보셨는데 그런 어떤 예술영화관에 이 영화를 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들어가 있고 그 과정에 이제 여러 일들을 최문재 감독님이 좀 맡아서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또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자면 늦어도 내년 빠르면 좀 1월 정도에 좀 찾아뵙고 싶은데 사실 그거는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그 심사위원들이 과연 이 영화에 독립영화를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첫 번째 관건일 거고요. 두 번째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이제 등급을 이제 저희들이 전체 관람으로 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완료가 되면 뭐 그쪽 독립영화 인정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좀 발품을 팔아서 영화관을 좀 확보를 하고 거기서 영화를 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비약까지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온라인 전용관이라고 시네마엘이라는 그 온라인 전용관이 있으니까 그런 온라인 전용관을 통해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치밀하게 지금 ABC랑 나눠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교수님이 잠깐 거짓말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해주기로 했던 게 시킨 거예요, 제가. 속대낸 거기 때문에 바로 잡습니다. 농담이고요. 어차피 같이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보셔서 영화 참 좋으셨죠? 네. 가서 뭉클하고 막 보면 막 계속 우시는 분들 극장 그때 영화제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입소문을 좀 많이 저희가 아까 영화도 그렇지만 홍보비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장 배급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소문만이 이 영화를 좀 살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야기, 이혜태 대표님의 이야기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퍼져나가니까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먼저 최문재 감독님, 이용남 감독님 또 나머지 두 분
그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만든 것에 대해서 참 저도 그 사진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근데 제가 이런 영화는 처음 봤어요. 근데 아까 그 최홍재 감독님께서 자연 감성 다큐멘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하나 이건 장면 한 장면이 좀 더 훌륭한 사진적인 요소로 다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데서도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는가. 또 아까 김진태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명군이 한 사람도 안 나오는 영화를 처음 봤다 그랬는데 정말 이게 영화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뭐 개인적인 이야기는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한번 이게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기대에 정말 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르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애초부터 이런 장르의 영화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거기 있는 그 현장 신들이 좀 다 제주였는지 그리고 그 사건 스토리에 대한 그 영상을 거기에 맞게 영상을 제작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촬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영화 진짜 신의 토크쇼가 됐네요. 두 가지 정도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정리하면은 일단은 이 영화의 스타일 자체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스타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시행착오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환경 내에서 최선의 어떤 답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유 감성 다큐라는 거고 좀 감사하게도 지금 저쪽에서도 이런 걸 좀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살짝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못 따라오는 건 저희에게는 이제 최강의 이제 들어온 감독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 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우리 최정원 감독님. 간단하게 대한민국에서 그냥 항공 촬영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분도 사실 이 송준 감독님께서 이제 만드신 자유영상 아카데미 일기생이세요. 일기생인데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지금은 뭐 제가 감히 최고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드론 항공 촬영의 어떤 감독님이 아닐까. 그래서 저분이 계셔서 좀 가능했던 것이고요. 구도적인 어떤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어떤 움직임을 좀 가지고 영화를 찍으면 참 좋고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힘들고 어떤 이동을 하려면 뭐 제작 스태프들이 나와서 차도 막아야 되고 사람도 통제해야 되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리얼리티 그대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촬영 장소를 외진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만 찍었습니다. 이 영화는 제주도만 찍었고 아버님의 또 어머님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 갔었고요.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도 모르는 곳으로 가급적이면 찾아서 촬영을 했던 이유는 외부의 어떤 환경 자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발품을 팔았는데 풍경은 좀 이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 예전에 검열이 한창 심할 때 해외입니다. 유럽 쪽에서 검열이 지금 좌파들처럼 오빠 하나 본다 자기들이 뭐하겠다 검열이 심할 때쯤에 예전에 우리가 군사정권 시절에 검열했던 거랑 좀 다른 차원으로 그때 어떤 예술가 한 분이 차라리 검열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면서 의식의 확장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너스에 왜 조갑이 껍데기가 모르시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의 그 육체를 대놓고 그리지 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멘붕에 빠졌는데 그래 조갑을 붙인 거예요. 예술가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만들어내고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우파 쪽의 문화가 특히 영화계가 완전히 장악당했음에도
그러니까 어디서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와중 속에서도 우리가 그때 그 예술가의 심정처럼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심정으로 어떤 절실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스타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만드실 거니까 계속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금 여러분들 자녀 중에도 영화 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배우도 하시고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저희들과 함께 작업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질문 저희 뭐 이은택 대표님한테도 질문 주인공이시니까 저쪽에 여자분 여기 네 번째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너무 감성 터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개인적인 그런 바램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타이틀이 그 강제 북송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토 원비어 같은 경우 얼마나 고문이 심했으면 정말 식물 인간이 돼서 부모 품에 돌아가서 6일 만에 죽었잖아요. 얼마나 그 정말 그 실태, 그 북한의 정말 고문의 현장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어떤 뭐 선교사들이 정말 그 목숨을 건 탈출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사지를 넘는 정말 얼어 죽은 그 막 그 시체가 막 보이고 정말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야 정말 북한이 저렇구나 저런 상황이구나 정말 사회주의가 돼서는 안 되고 공산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너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뭐 감성 터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좀 정말 강한, 예, 물론 이제 우리 이은택 우리 대표님의 어떤 그런 잔잔한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감성 터치가 되긴 했어요. 근데 제 바람은 정말 북한이라는 데가 저런 데구나. 정말 사람이 살 수 없고 인권이 완전히 말살돼 있고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해주시면 예 그런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상황이 막 그 정치적으로 굉장하잖아요. 지금 막 사회주의로 가냐 공산주의로 가냐 지금 이 기로에 있는데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좌파들이 느낄 때도 야 정말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면 안 되겠다. 응? 공산주의도 저기는 살 나라가 뭔데 그거를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와닿을 수 있게 좀 강한 뭔가 이게 물론 아까 뭐 인민군이 왜 안 나오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이 저기 출연을 못한다면 그런 영화 그런 잠깐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 들여서 실제적인 그런 막 나자 빠지는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그런 바람이에요. 좀 더 강하게. 이거는 뭐 제가 대표를 해야 되는 이건 질문도 아니고 뭐 중고 비슷하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람을 제가 대답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몇십 명이 제주도에 가서 비행기 티켓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아마 또 이 영화를 만들 때 시점이 북한 북송을 타겟으로 만들었던 다큐가 아니었어요. 좀 전에도 마지막 장면에 나오시는 글을 보셨겠지만 이제 제가 별로 한 일도 없는 저를 아스팔트에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한 50%의 정말 마음을 담아서 또 영화가 만들어진 그런 영화였고 이번에 탈북자들이 이제 한국 아시아 그 정상회담 때 이제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그 회담 때 김정은이를 초청하는 그 요청장을 보내면서 이제 탈북자 2명의 북송에 대한 문제 이거는 이제 영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일어났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마침 그런 일들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보이면서 이제 그 문제를 곁들여 가지고 북송에 아마 이렇게 오늘 토크쇼가 이루어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아마 감독님 짠하게 한번 북한 인권 영화를 막 죽은 시체 막 강물에 막 얼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제가 그 진짜 그러면 쓰지 마시고 제가 그 죽은 시체 역할도 할 테고 막 강을 넣다 막 총에 맞는 역할도 할 테고 노예들과 가만히 맞는 제가 뭐 감옥에서 막 쳐맞고 막 피 터지고 하는 모든 역할을 제가 만들 테니까 근데 300만 원은 만들 수가 없어요. 300만 원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시차고 막 아까 막 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덤이라고 하는데 덤이 하나 만드는데 300~400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 만들려면은 일단은 힘들고요. 이 영화 자체 아까 마트에서 지금 이 추위에 떨고 계신 태극기 참여자분들부터 어르신들 그 모든 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적 개념이나 치유의 개념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김기태 의원실하고 딱 얘기하고 날짜를 잡는 와중에 아까 의원님께서 했죠. 오늘이 이제 6월 인권의 날이고 그런 말씀하셔서 오늘 날짜를 잡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강제 북송에 대한 우리가 탈북자 오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그래서 또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또 돌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갖다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자 가지고 의원님이 계셨으면 이 얘기가 조금 더 줄을 이뤘을 텐데 민주당 날치기 때문에 가시는 바람에 다행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화 얘기가 주로 가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영화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북벌이라고 해서 카피 문구가 김정은 목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그때 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이 그 영화 만들어지면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 반 동안 다 인민군 다 죽이기만 하는 영화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걸 시원하게 해줄 텐데 문제는 덤이 하나당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00명 죽이려면 더미값만 3억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더 재미있고 극으로서 아까 말했던 그런 영화들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영화는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치유하는 영화도 있어야 되고 돈이 있으면 하는 거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거고 이제 이용래 교수님 다음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 영화를 아까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세요. 그래야 이 영화를 저희가 힘을 얻어서 개봉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저희들이 행동 강령을 바로 받아 드립니다. 뭐냐면 주변에 이제 조금 야 재밌다를 꼭 봐라 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들어가면 장마가 지금 영화 소개에 떴습니다. 거기 가셔서 별 좀 높게 주시고 감상평에 이번에 시사회로 봤는데 너무 좋았더라. 꼭 개봉이 돼서 사람들 많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글을 남겨주시면 다른 배급사나 다른 극장 쪽에서 캐치를 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우리가 1개권 개봉할 거, 2개권, 3개권도 개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전쟁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작은 승리들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아주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바라고요. 한 말씀 드리면 작년에 배현진 위원장을 데리고 누르란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누르란 영화가 한국에서 몇 군데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평점을 남기셨더라고요. 분명히 영화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다 0점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다 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없었던 거죠. 왜냐면 그 전에 개봉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공개를 하고 나서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맞대응을 좀 해주셔갖고 좀 욕 50%, 칭찬은 50% 균형을 잡았는데 아마 장마란 영화도 이제 다음 영화 사이트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또 그런 부분에 공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보시고 솔직한 감정들을 그쪽에다가 좀 평을 남겨주시면 고마웠고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좀 보충을 해드리자면 온라인 전용관 시네마 L이라는 곳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북조선 맨 얼굴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30분짜리 다큐멘터리거든요. 실제 그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카메라를 맡기고 그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그 안에서 있었던 장마장, 공개 처형 장면들을 말씀하신 정말 끔찍합니다. 그 끔찍한 영상이 담겨있는 영화를 이미 올해 초에 서울국제자유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홍보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런 영화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도 온라인 전용관 시네마 L이라는 곳에 꼭 들어가셔서 한번 그런 영화들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소망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충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더 보충을 드리자면요. 그 북한 내 얼굴의 사람들 앞에 원래 영화 설명을 제가 해요.
여러분들 그 유로로거든요. 여러분들 유로로 보시면 그 수익의 일부가 저한테 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한테 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딱 한 번만 지금 시간 한 번만 질문을 좀 봐야 되는데요. 어머님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분,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분한테 좀 기회를 더 드려야 될까? 이쪽이 딱 한 분만 받아야 되는데 누굴 받아야 될까? 순서상으로는 이쪽이 먼저인데 이쪽이 먼저인데 어떻게 할까? 이분한테 하는 거 같습니다. 예. 영화 찍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영화 중에 이제 아버지에 관한 임택 대표님께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그 잠깐 부분이 너무 좀 많이 없어서 제가 좀 너무 아쉬워서 혹시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오사카에서 한 10년 사시다가 이제 조선인배를 60년대에 타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를 홀려간 거죠. 60년대에 먼저 가면서 이제 북한에 가서 그 세상을 보고 다시 오던가 할게요 이러고 왔는데 다시 올 수는 없는 사회가 됐고 근데 자기 그 어머니는 데리고 가야 되겠고 또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의 품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글자 외에는 일본으로 해외로 빠지는 편지들을 쓸 수가 없었어요. 다 개봉을 해서 이제 보이브에서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제 위에다가 뭐 장군님 품에서 행복하게 사네 수령님 품에서 뭐 두두두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또 아버지 말을 믿고 61년도에 온 어머니의 가족들이 다 간 거예요. 외할머니, 외삼촌, 엄마, 동백이 밑에 이모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북한에서 술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근데 술을 먹는 것까지는 좋아요. 뭐 남자들 술 마실 수 있고. 근데 술 먹으면 엄마를 패고 나를 많이 팼어.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그게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몰랐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언제 죽을까 빨리 죽겠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또 도망칠 군해야 되고 7시 지나 늦게만 오면 술 먹고 들어오는 거고 이제 술만 먹으면 팼었어요. 그래서 참 이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저는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왜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우리 가족을 팼을까? 아마 자기가 그 가족들을 속여서 일본에서 데리고 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간 같지 않은 세상을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 또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살게 됐다는 그 정말 자책감에 밖에 나가서는 말을 못해요. 밖에 나가서 한마디 말을 하면 이제 다음날에 없어지니까 아마 그렇게 돼서 이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일을 하시다가 이제 지붕에서 아버지가 목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지고 그 목수 일을 하시다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제 보름을 딱 집에서 앓다가 이제 사망이 됐고 또 저희 어머니는 맨날 그 패던 남편이 그래도 병에 걸렸다고 우리는 이제 굶으면서 이제 흰쌀이라도 한 줌 얻어서 이제 날개랑 타서 이제 맨날 아버지를 이렇게 조금씩 미움을 매기던 그게 제 눈에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1년 밖에서 이제 교육 같은 거를 받을 때 있었어요. 고등학교 17살에 졸업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따로 이제 집단 생활을 1년 동안을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아버지가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크게 할 거는 사실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욕할 것도 없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그냥 깊게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 네. 지금 예정된 시간에 맞춰야 됐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되려고 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부족하신 분들은 내일 그 이은태 대표의 그 TV 저격 방송을 통해서 AS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AS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다름이 아니고요. 딱 2분만 제가 시간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받았어요. 삼촌 우파라는 소위 말하면 이제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마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앞에서 눈물 지지우면 감정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답니다. 자기는 정치 뭐 보수 고3이 뭐를 알겠습니까 솔직히 그죠?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봤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정말 영화 한 편이라는 게 수많은 군중을 또 수많은 또 관람자들을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고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정말 여기 오신 분들 또 이제 주변의 분들한테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이런 바람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꾸 여기 관리하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이번 이제 저희들은 계속 문화 행동을 계속 하는데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문화적인 위로와 문화적인 투쟁 방식에 대한 작업들을 계속 할 거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한마디씩 두 감독님이 한마디씩 1분 내로 짧게 하시고 마지막에 젊은 우리 세피 은정현 감독이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뭐 따로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 한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하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그 자유를 지킬 의무도 있다. 그래서 권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해했다면 의무에 대한 어떤 부분도 반드시 생각하면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어떤 자유에 대한 가치, 그런 어떤 믿음, 지켜야 된다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제자이자 이제 동지들을 이제 만나서 너무나 지금 저는 오늘 정말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감독님들하고 여러 일을 하면서도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대로 자기 의견을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젊은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그런 친구들도 진짜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나중에 혹시라도 저를 한 번 더 부르신다면 저는 솔직히 우리 마누라를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거는 사실은 빼줄 줄을 알았었어요. 편집을 해줄 줄을. 근데 지난번에 이제 이거 마누라를 이렇게 얻었어요 했던 얘기가 이제 딱 메인에 나와가지고 이거 다음에는 그런 부분은 좀 눈치 있게 빼줬습니다. 절대 못 빼줘요. 이런 AS는 내일 저격 방송에서 다 내드리기 때문에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윤철 선생이 이미 100년 전에 조선인들의 특성을 하면서 그랬답니다. 물 수 없다면 짓지도 마라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보수 우파도 그동안 너무 가만히 말만 하고 있었던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 시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 다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날이 매우 안 좋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때쯤 저희가 또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해드리고 같이 투쟁할 수 있는 또 좋은 작품을 들고 다시 4번째 행동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공장님 저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자, 끝까지 있어요.